시작에 앞서 고락동 시민 여러분께 시장님과 도시장님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도시장님께서는 일어서 주십시오. 시민들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고락동을 찾아주신 시장님과 도시장님께 고락동 통장협의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시장님과 도시장님께서는 책상 앞으로 나오셔서 꽃다발을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달하시고 함께 기념사진을 하시겠습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네. 전달하신 분과 시장님과 도시장님께서 함께 기념사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양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인화 시장님과 함께 2026년 고락동 시민가요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내빈을 고락동장님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락동장 박순옥입니다. 젊은 에너지가 흐르는 도시 관광의 새로운 메카 고락동에서 정인화 시장님과 함께하는 2026년 시민가에 대하여 참석해 주신 내빈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살고 싶은 도시 시민의 안녕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고락동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오신 정인화 시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도시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수장으로서 전남의 발전과 강양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계시는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님을 소개합니다. 젊은 패기와 뜨거운 열정으로 시민과 함께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강양시의회 최대원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라남도의회 박경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양시의회 송재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양시의회 정부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양시의회 김보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기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락중학교 문승인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락초등학교 정성시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락중반 이동 정상두 중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양농협시지부 정현희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강농협 이돈성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락동 사회단체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상기 통장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대현 주민자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삼수 발전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효근 장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용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준열 치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지인 새마을분야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현태 다르게 살기 운동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웅기 생활안전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 원로이신 김종호 전 문화원장님, 이명석 강양은 파크골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밝고 활기찬 동을 만들어주시는 이 자리의 주인공 고략동민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에도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길란에 바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예를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계대학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계획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도시원님께서는 소개가 모두 끝나면 화면 시점을 위해 뒤로 돌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단비가 대지를 흠뻑 적셔 주었습니다. 조금 전 우리 기관 단체장님들과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이게 화제가 돼가지고 골략동은 물론이고 광양 시민 전체가 흡족해하는 그런 보석 같은 비였다 하는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좀 기분 좋은 골략동 방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골략동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2달 가까이 흘렀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분주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주신 골략동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도 어느덧 4개월 정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3년 8개월 동안 우리 시가 일관되게 구현하고자 했던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었습니다. 모두가 들어와 살고 싶은 도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일관된 목표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함이 없을 수 없었겠지만 다행스럽게도 몇 가지 지표로 볼 때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시정성과에서도 말씀드릴 것입니다만 광주 전남 유일 4년 연속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1월에도 인구가 238명이 늘어났습니다. 기분 좋은 첫 출발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사실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광양시가 살기가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청년층의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 유입률이 60% 이상, 또 어떤 해는 64.4%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청년 유입률이 64.4%라는 말은 인구가 100명 증가하면 그 중에 64.4명이 청년이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청년층 인구가 증가하니까 결국은 결혼 건수도 증가하고 또 출생아 숫자도 증가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광양시에 총 1159명의 출생아가 기록되었습니다. 2020년 1025명이던 출생아 숫자가 5년 만에 1000명을 다시 돌파하면서 그 숫자를 늘려 놓았습니다. 어려움도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세수가 부족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큰 애로를 겪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포스코의 법인소득세가 우리 지방세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데 800억 원 수준에서 70억 원 수준으로 급감하는 해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 짜고 집행하고 사업 추진하는데 정말 큰 애로사항을 겪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정말 많은 불편을 겪으셨을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감사하게 생각하느냐? 그 불편을 너무 잘 감내를 해주시고 우리 시의 행편을 잘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하는 데서부터 집행하는데 군말 없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공직자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평생 살고 싶은 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광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동행할 것입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 시민과학 대화는 민선 8기 시정의 변화와 성과를 살펴보고 2026년에 시정계획 보고와 질의응답을 마친 후에 현장 방문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고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동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양 출신으로서 영광스럽게도 도의회의장으로 당선되셔서 도의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광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걱정해 주시고 많은 예산도 내주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광양시와 함께 머리를 맞대주신 김태윤 전라남도의 의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태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한자리에서 우리 고향 도민들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초선 도의원으로 12년 전에 제가 지역구를 했을 때 고략동이 저 지역구이기도 했습니다. 4년 동안 제가 지역구를 했었는데 이제 인구가 중과동이 좀 많다 보니까 재석견도가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늘 제가 고략동은 많이 같은 한 식구다 생각하고 열심히 지금까지 의정 활동에 많이 함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우리 고략 동장께서 이야기했는데 12개 읍면동에서 지금 고략동이 제일 떠오르는 저는 태양입니다. 광양의 빛광자 있잖아. 그 빛광자가 고략동의 광자 같아요. 지금은 관광의 도시 메카로 가고 있고, 전남에서 제일 젊은 도시가 광양인데 또 광양에서 제일 젊은 도시가 또 고략동으로 지금 탈바꿈되고 있어요. 이미 됐어요. 아마 연령이 제일 낮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고략동이 앞으로 우리 광양을 이끌 수 있는 중심축으로 아마 자리매김을 했다 저는 과연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 앞으로도 우리 고략동은 미래가 밝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우리 고략 동민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고략동에 계속 희망을 걸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김태균도 같이 응원하면서 열심히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금년 한 해 365일 중에 2달이 이제 거의 다 갔는데요.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이 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략동 화이팅! 소중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 해주고 계시죠. 정말 유능하면서도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앞장서서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최재원 시의회 의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양시의회 의장 최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곳 고략동에서 2026년 시민과의 대화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해 주신 우리 고략 도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언론인 여러분들, 기관 사회단체장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오늘 이렇게 고략 도민분들과 또 소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존경하는 정인아 시장님, 그리고 김태균 도의장님을 비롯한 저희 선배 동료 의원님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민과의 대화에서 소중한 의견을 잡아주신다고 하면 저희 정인아 시장님과 함께 시정에 반영되도록, 그리고 또 저희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고략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 소중히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고 늘 소통하면서 그런 우리 광양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폐지와 열정이 만만하게 깃들어 있는 우리 청년 정치인 최재원 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도의원 한 분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지역구인 우리 박경미 도의원님. 이분은 도의회 경기관광 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시에도 많은 예산 내려주기 위해서 평소 노력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박경미 도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경미 도의원입니다. 네, 지역구 도의원이고요. 우리 고략동은 광양시의 핫한 동네이고 신도시하고 기존 마을과 함께 어우러져 가는 고략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제 발전하는 동입니다. 그래 여기에 모이신 우리 동민, 존경하는 동민 모두 분들의 의견 한 분 한 분 귀담아 듣고 도의원으로서 이제 도와 시와 연결자의 역할로 이제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고략동은 이제 발전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역 현안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 이제 예결비가 조금 남아 있고 최대한 고략동을 위해서 예산 가져오도록 도의원으로서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경미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시의원님들 세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선 의원으로서 그 전력을 바탕으로 시의회 운영에 중심축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계시면서 우리 시와의 관계도
원활하게 잘 이끌어가시는 우리 송재천 시의원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신부가 야자인데 좀 웃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시장님은 뭔고도 없이 남 소개를 참 잘해요. 그래서 전 이게 MC 출신인가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방금 MC, 전문 MC로부터 소개받은 송재천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그 동장님이 관광 메카 보락동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전국에서 제일 핫한 지역이 보락동인 것 같아요. 매년 착공식, 준공식이 이루어지는 곳이 보락동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보락동에 명품 아파트가 들어오고 다 좋으신 분들이 돌아 계시는데 개발 중이기 때문에 조금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빠른 시간에 이렇게 개발돼서 한 몇 년 뒤에는 고락동 주민이 된 것이 큰 하나의 자부심이 될 때가 올 걸로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공공시설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정말 관광 메카로 탄생할 수 있도록 아마 여러분들에게 모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 기대하면서 오늘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면은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항시 상의해가지고 정말 관광 메카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 의원님이신데 이분은 의정 활동은 물론이고 저 훤칠한 큰 키로 이 프로 못지않은 축구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의원님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 MC로 또 소개받은 정부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광양시는 전남 22개 시군 중에 가장 젊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략동이 가장 핫한 곳이고 젊은 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면을 보면 생활 여건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책임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정치인이죠. 네, 말씀 들어주시면 약간의 또 비장미를 느끼게 하시는 우리 김보라 의원님 청년 정치인으로서 예리한 감각을 갖고 계십니다. 네, 김보라 의원님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돌이 김보라 인사 올립니다. 앞에 선배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시원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좀 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은 고려동에 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고려동에 정말 애정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제가 갑작스럽게 불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서 너무너무 아쉬워해 주시고 안타까워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처음에 4년 전에 출마할 때 자리가 아니라 광양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을 해보고 싶은 권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여러분들께 약속드렸고 제가 그 약속만큼 열심히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일을 이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처음에 마음 먹은 대로 초심을 맞게 다시 제 자리에 원상복귀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략동만 생각하면요 아직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발길이 진짜 쉽게 안 떨어집니다. 근데 다음에 또 10대 시의원에 들어오실 분들이 또 탈기 시장님께서 또 잘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요. 밖에서 또 제가 우리 고략동을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활발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예뻐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맡겨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영원히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주셨는데 우리 언론인들의 요청으로 거명은 하지 않고 그냥 언론인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다 하는 정도로만 소개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언론인들 박수 많이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우리 고략동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고략동은 전국에서도 가장 핫한 장소다, 핫플레이스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구봉산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 개발이 정말 멋지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봉산 관광단지 개발과 체험형 조형물, 최장 출렁다리, 그리고 어린이 테마파크, 성황 스포츠센터, 성황 근린공원 이러한 관광 요소들이 정말 관광을 골략동을 핫플레이스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구도 급증해서 지금 약 13,000여 명의 인구가 골략동에 살고 있습니다.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골략동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민선 8기 시정 변화와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시정 주요계획 보고에 앞서서 과연 민선 8기에는 어떠한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8번이 되겠습니다. 민선 8기 주요 시정 변화와 결과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광주 전남 유일 4년 연속 인구 증가라는 항목입니다. 이거 들으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구가 4년 연속 증가할 수 있느냐. 인구 소멸시대, 지방 소멸시대, 수도권도 아닌 남도의 지방도시에서 정말 잊기 어려운 기이한 현상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4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원인은 무엇이냐 하는데 의문의 초점이 모아집니다. 수많은 언론들이 와서 취재를 했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깜짝 놀라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번, 3번 항목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론이 분석한 인구 증가의 원인은 복지와 일자리였습니다. 2번 전국 유일의 광양형 생애복지 플랫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한 복지 플랫폼을 구축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6조 9천억 원의 최대 규모 투자 유치를 성사시켜서 4,000명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거.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4년 연속 인구 증가의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외에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시책 내용이 있다는 거, 그거는 조금 이따 또 나올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호남 1위 행정력, 이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살기 좋은 안전도시 평가에서 호남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서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평가 호남 1위, 농어촌 삶의질 평가 도농복합도시 호남 1위 등 여러 가지 분야를 평가해서
우리 광양이 호남 1위를 차지하고 전국에서도 수위를 차지하는 그러한 행정력을 보여줬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번에 보시면 개천 이래 최대 규모 국도비 6,505억 원을 확보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거 물론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설명드렸던 1번에서 4번 항목에 비하면 그렇게 큰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6번에 보시면 동호한 규제 해소로 신산업 투자 유치를 성사시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까다롭던 규제를 해소해서 포스코로부터 4조 4천억 원의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2차전지 산업 기회발전 특구 지정이나 8번 광양 수서거시 조성사업 선정, 그리고 9번에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이러한 것들은 우리 광양의 산업 도시의 면모를 한층 일신시키고 높여주는 그런 결과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도 지정되어서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혈맥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0번에 보시는 것처럼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억 원의 광양사랑 상품권을 발행했다는 소식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대 디지털 행정으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1번 도내 유일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인 굿잡 광양을 개발했고, 12번 민원 신청부터 처리까지 휴대전화 하나로 가능한 전국 유일의 마이 광양 앱을 개발한 것도 눈여겨보실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번 전남에 10개 교육발전 특구가 있었습니다. 그 10개 중 유일하게 우리 광양만 선도적으로 상향 조정이 됐다는 것. 14번 공공산후조련을 광고한 것은 또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번 광양 관광의 지형을 바꿀 거공산 관광단지 개발 계획 승인을 초고속으로 받은 것과 16번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성공시켜서 예술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2022년 재난지원금 567억 원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많은 분 다 잊으셨더라고요. 예.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7번 보시면 우리 시 최대 생산 품목인 매실을 미생물과 결합해서 매실 퇴비를 개발했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제첩제의 손툴업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되어 제첩산업의 활성화에 획기적 계기를 마련한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번 푸른광양 만들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해서 도심 속 숲정원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우리 민선 8기 3년 반 동안 만들어낸 변화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선 8기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2026년 주요 시정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살아야 광양이 성장합니다. 2차전지와 수소로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미 지정된 2차전지 기회발전 특구에 이어서 2차전지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220여 원을 들여서 미래 2차전지 원료 소재
실증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차전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의 창업과 본격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1단계로는 스타트업 파크를 거치게 하고 2단계로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거친 다음 3단계로 스케일업 실증센터를 거치도록 해서 우리 시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유니콘 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대량 생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미래의 에너지인 청정수소, 전주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수전의 방식의 수소 생산 기지를 올해 착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소 홍보 체험관을 올해 준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소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서 공모에 신청하고 광양만권 수도 배관망 구축 등의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래 산업을 키움과 동시에 기존 산업은 더 강하게, 지역 경제는 더 촘촘하게 키우겠습니다.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AI를 산업에 접목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철강금속 AX 실증산당 구축과 제조 AI 센터 구축, 탄소 중립 제자원화 실증센터 개소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초대형 선박의 출입을 위해 광양항 전면 항로 준설을 실시하고 항만 자동화 인력을 위해 국립 스마트 항만 MRO 교육센터를 유치하는 한편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한 연구 용역도 올해 6월 안에 완료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체감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도 변함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올해도 광양상 상품권을 1,000억 원 발행하고 소상공인 융자금 2차 보존 사업과 시설 개선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맨 아래쪽 보시면 전통시장 3개소의 현대화 사업이 올해 완료토록 하겠다는 항목도 있습니다. 머무르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광양을 만들겠습니다. 곳곳에 그동안 준비해온 관광 인프라를 하나씩 완성해서 머무는 광양을 만들겠습니다. 백운상권은 산림복지단지와 천년 동백정원을 올해 안에 준공하고 미디어아트 관광 명소화 사업은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토종식물원은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백운저수지 관광 개발 또한 올해 둘레길 조성에 착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구봉산권은 그동안 힘들게 준비해온 구봉산 관광단지를 조속하게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근에 새로운 조그만 문제 하나가 생겨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도가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험형 조형물과 상상 놀이터 그리고 소재 전문가가 간 대형 주차장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장 출렁다리와 케이블카, 알파인 슬라이드 또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입니다. 섬진강권은 신개념 숙박시설인 아트케이션 관광 스테이와 윤동주 정병욱 문학관 등을 본격 추진하고 별빛 캠핑장과 배알도 수변공원 모래마당도 순차적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화와 체육을 일상에서 즐기는 품격 높은 도시 또한 만들어 가겠습니다. 광양문화원 건립과 문화재단은 설립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보성국사 사상훈련관과 진월 저자비 소리 전수교육관, 국보 중흥상승 쌍사자석 등 제자리 찾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광양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과 장애인 양궁장, 야구장 등 계획된 체육시설을 준비하거나 착공하고 작금의 인기 설정인 파크 골프장의 증설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득과 삶이 든든한 부강농촌 광양을 만들겠습니다. 호흡과 같이 스마트 농업으로 농가 소득을 키웁니다. 백운산 발효촌 동치미마을 조성과
발효식품 아카데미 운영, 친환경 유기농 단지 확대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 증대로 안전 먹거리를 확대 생산하고 스마트 농업 기반 확충, 스마트팜 조성, 특화 작목 확대, 시설 원의 현대화 등을 통해 첨단 농업의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깃드는 농촌을 만듭니다. 소멸 직전의 농촌을 살리기 위해 청년 농업인 광양형 임대 스마트팜 2동에 이어서 10동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1년에 최소한 10명의 청년 농업인을 농촌으로 들여보내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대학 운영과 농산물 판촉 크리에이터 양성, 공동선별 생산자 조직 육성,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을 통하여 소득 수준 또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농어촌 생활 여건 개조 사업, 농촌 혈학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촌 정규 여건 또한 개선하여 살만한 농촌으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청년이 머무는 도시, 청년은 내일이 빛나는 광양을 만들겠습니다. 맞춤형 취업 지원으로 청년의 시작을 돕겠습니다. 포스코 그룹 취업 아카데미 등 5개의 청년 취업 프로그램과 기회발전 특후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청년 취업을 적극 추진하고 구인, 구직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굿잡 광양의 내신 운영과 관내기업 우선 취업 약정을 통하여 청년들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청년의 삶의 기반을 든든히 다지겠습니다. 청년의 주거와 생활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전국 최초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지원하고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 대출 지원, 고급형 청년임대주택 공급, 전남 최초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이자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도전 수단으로 고향올레 청년 복합공간과 청년 창업 희망 스타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젊음의 광장을 대규모로 조성하여 청년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청년 단체들의 활동 영역도 늘려나가겠습니다. 태아에서 노년까지 삶의 전 단계를 책임지는 광양형 생애복지 플랫폼 3.0을 추진합니다. 태아기와 영유아기, 아동, 청소년기를 확실하게 관리하여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듭니다. 국내 최고급 수준의 공공산후조리원을 3월 3일 개원하여 저비용으로 만족도 높은 산후조리 체계를 만들고 임신 축하금과 출생 축하금을 지급하는 등 임신 출산이 축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형 24시간 돌봄 어린이집과 달빛 어린이병원, 청소년 놀이문화관광 조성, 방학중 도시락 배달, 그리고 전국 최초의 고등학생 메이저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하여 키움과 돌봄,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고 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입니다. 청년기에는 도전 비용을 낮춰주고 중장년기에는 새로 일하기를 지원하며 노년기에는 편안한 삶을 보장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전국 시단위 최초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광양학사 운영, 백운 장학금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센터를 운영하고 여성의 취업 창업 교실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운영하여 일하는 중장년기를 만들어 드립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어르신의 존엄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자연은 가깝게, 안전은 든든하게 사람 중심의 광양을 만들겠습니다. 도시 속 자연과 녹색 생활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 숲과 생활 환경 숲,
기후 대응 도시숲, 무장애 도시숲, 공동체 정원 등 일상생활이 자연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심 곳곳에 숲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봉산 생태축 연결로는 올해 준공하고 맨발산 책로는 기조성된 15개소 외에 계획된 2개소를 조속히 완성하고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곳을 추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서산 올길 3단계 사업도 올해 착공하여 걷기 좋은 길을 확대합니다. 도선 청년 동백정원을 올해 준공하여 도선의 사상을 자연에 입힌 비밀의 정원으로 시민 여러분과 관광객을 초대하겠습니다. 친환경 저탄소 도시 기반을 형성하고 재해, 범죄,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선제적 안전망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성황 중마 생태축과 광양읍 합강 생태축 두 곳의 보건사업과 옥곡천 생태천 정비사업을 조속히 완성하여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고 국가산단 완충 저류시설과 전기차 보급,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등의 사업 추진으로 수질과 대기질의 오염을 막겠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재해 취약 지역은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안전체험관과 CCTV, 지능형 관제 시스템, 시민 안전 교육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들도 미리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기반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방향을 완성해 나갑니다. 편리하게 오가고 안전하게 다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광양항 배우도로 확포장 공사와 광양읍 시계탑 사거리 회전교차로 개설 사업, 시계탑 사거리와 우시장 사거리 간 도로 확포장, 용강지구와 용강정수장 간 도로 개설, 덕례 덕진봉과 제일자동차 간 도로 개설, 세풍산단 진입로, 각지의 농어촌 도로 확포장, 대근지구 서측 연결도로 개설 등 시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광양이 공영주차장이 가장 많은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을 지속 확충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약자 이동센터 운영과 백은 택시 운영으로 교통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생활 편의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계획되었던 5개 택지개발지구는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안배하면서 주거와 생활 기능이 긴밀히 연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옥곡면과 진월면 사무소는 올해 안으로 준공하고 광양읍 주민자치센터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상수관로와 하수관로는 시민의 기본 생활시설이므로 안정적 상수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을 감동시키는 시민중심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과 직접 연결하는 수요 응답형 소통행정과 맞춤형 서비스로 감동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시장과 마주 앉아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광양 감동대의와 시민과의 대화 등 5개 유형의 소통 채널을 비롯해서 8개의 SNS 채널을 풀 가동하여 시민의 목마름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유일의 모바일 통합행정 플랫폼인 마이 광양은 내 손안에 맞는 비서입니다. 광양시정의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복지 혜택을 비롯하여 행정과 연결되는 모든 서비스를 핸드폰 속에 마이 광양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께서 가입하셔서 맞는 비서를 100%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해외 여행이 일상화되면서 여권 발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여권 야간 면허식 운영을 비롯하여 여권 국제운전 면허증 원스톱 발급, 사회 배려 대상자, 여권 무료 등기 배송 등의 여권 업무를 시민 편의 증진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시정 주요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시민과 의대화시 건의사항 처리 현황을 총무과장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조호입니다. 지난 2025년 2월 실시한 고략 국민과의대화시 건의사항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건의 건수는 16건으로 추진 완료 9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 건은 4건, 장기 검토 2건, 처리가 불가한 건의사항은 1건입니다. 먼저 처리 완료된 건의사항입니다. 동북간 파크골프장 시설 보강 요청건은 간이화장실, 음향시설, 에어컨 등 편의시설을 보강 완료하였으며 주차장 조성은 관계기관과 협의 후 2026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농작물 경작 가능 시기 문의건은 해당 사업은 2026년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 현재 경작 중인 농작물에 대한 수확을 마치고 추가 영농활동은 불가하다는 사항을 안내 완료하였습니다. 중궁동 산 64-2번지 배수로 정비 요청건과 용장마을 입구 성황청빙 가드레일 설치건, 서기산업 앞 불법 가설물 섭철거 요청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구봉산 공사로 인한 분진 및 소음 담소 요청건은 간양 약수 공간 조성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분진 및 소음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담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고략동 신규 개발지구 CCTV 설치 요청건은 한라 비발디 교차로에 CCTV 2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이거나 올해 추진 예정인 건의사항입니다. 황금지구와 류촌산당 간 연결도로 요청은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또는 면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를 위해 전라남도와 간양경제자유구역청에 율촌 2단단 실시계획 승인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아울러 북구강로 특별법 제정 시 예타 면제 특례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봉산 맹소화 사업 진행 시 통행로 추가 확보 요청건은 점동마을에서 구봉산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2018년도부터 추진 중으로 올해 2단계 구간에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제마을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요청건은 2026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시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 후 2027년 국비 신규사업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황금초중통합 운영학교 교교 요청건은 현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건립공사를 추진 중으로 2027년 3월 정상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검토가 필요한 건의사항입니다. 황금지구 활성화 요청건은 도서관, 학교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법적 기준과 시제정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으며 황금동에서 간양읍과 중마동 방향 버스 배차 증설 요청건은 2024년 8월 간양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 고략동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노선 신설 및 기존 노선을 증설하였으며 시 재정 여건상 현재 추가 배차는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시내버스 이용량을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가 불가한 건의사항입니다. 고길 소류지 방향 좌회전 신호등 설치 요청건은 관계기관과 현장 확인 결과 안전상의 문제로 좌회전 신호등 설치는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혜종입니다. 지금부터 26년 고략동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봉산 종합관광단지 조성입니다. 구봉산 유런에 총 6,033억 원을 투자해서 세계 최장 출렁다리와 케이블카, 알파인 슬라이드 등을 갖춘 구봉산 관광타운을 조성하고 상상 놀이터, 숲속 야영장, 공립 관양 소재 전문 과학관 등으로 구성된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와 관광 숙박시설, 골프장을 포함한 구봉산 관광단지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구봉산 관광단지를 착공하고
체험형 조형물 설치를 하반기까지 완료하여 본격적인 관광 인프라 확충에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형 교육 환경 맞춤 교육 및 교육시설 건립 지원입니다. 성황동 1856-1번지 유런에 총 144억 원을 투자해서 체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교육청과 협력해서 진로 진학 상담센터, 발병 교육센터, 영재 교육원 등을 조성하여 올해 3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군동 48번지 유런에는 총 565억 원을 투자해서 유치원 3개 학급, 초등 31개 학급, 중등 13개 학급, 총 47개 학급 규모의 초중 통합 운영학교를 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락동 단목정 해관 건립입니다. 성황동 1906번지 일원에 총 32억 원을 투자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상 2층 규모의 단목정 해관을 건립합니다. 올 10월 공사를 마무리하여 지역 주민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양항 배우도로 확보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성황교철에서 중동 대근 사거리까지 이어진 도로를 확보장하는 사업으로 총 312억 원을 투자해서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별로 순차적인 개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황교철에서 거락교철로 구간은 25년 12월 확장 개통을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거락교차로에서 캄보드 사거리 구간은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드 사거리에서 대근 사거리 구간도 내년 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포마을 취역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거락동 하포마을 일원에 총 40억 원을 투자해서 마을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안전난간이나 그다음에 배수 시설 설치, 위험 단장 장비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사무 질 향상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올해 마스터 플랜 수립과 실시 설계 요명을 추진하여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양 수도도시 조정 사업, 다음 중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비롯해 총 7,339억 원 규모의 17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이 외에도 생활기반 확충 및 안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주요 사업 위주로만 설명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08기 기정성과와 2026년 실현계획 그리고 건의사항 처리 결과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고락동민 여러분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하는 사항이나 제안하고 싶은 사항 등을 말씀해 주시면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정에 대하여 건의 또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지정을 받으시면 일어나셔서 본인 소개 후 한 건의 건의만 짧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계로 선거와 관련된 의견은 제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에 3분씩의 건의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의하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00분. 네, 고맙습니다. 시장과 대화를 하게 된 기회를 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락동 체육회장 강윤열입니다. 우리 성황초등학교가 몇 년 전만 해도 학생수가 50명의 교가 있으나 지금은 700명 이상이 되는 큰 학교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황초등학교 앞에 보시면 어린이 구역 내에 미끄럼 방지 시설이 예전에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다 탈색이 좀 다되었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미끄럼 방지 포장지라든지 우리 적색으로 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보호구역 내에 자전거 전용도로도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도 좀 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건의하실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고락교육관광대 상임부대장 이치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뭐냐면 저희들 고락중학교하고 고락파출소 있는 부분에 그쪽에 지금 학생들이 이제 통학하면서 버스를 타고 기다리고 또 우리 성황 주민들이 그쪽에 부지 쪽에 아무도 없다 보니까 저녁에 런닝이나 좀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보시면 공공 화장실하고 CCTV도 좀 설치해 주시면 학생들이 버스를 기다리거나 주민들이 와서 운동을 할 때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습니다. 학교도 잠겼고 파출소로 가는데 파출소도 인원이 적다 보니까 출동을 하기 전에 파출소 문이 잠깁니다. 그래서 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조그맣게 공원이 있지만 화장실도 없고 거기에 또 CCTV가 없다니까 또 밤에는 좀 어둡고 좀 위험한 지구가 많아서 그쪽에 저번에 뭐 컨테이너 박스가 도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CCTV가 없어서 확인도 못할 정도로 경찰서에서 CCTV가 없으니까 확인을 못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니까 그쪽에다가 화장실, 공공 화장실 건립하고 CCTV 좀 설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건의하실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따로 쓰시네요. 시장이 답변을 주실까요? 다음 건의하실 분은 또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3통장 조은정입니다. 2월 2일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면 산지 전용 협의가 마무리가 안 돼서 구봉산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지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되신 건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젊은 도시 관광의 메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광양시에 정말 많은 청년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략동 청년을 위한 어떠한 내용도 담겨 있지 않아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2026년 이후에 고략동 청년을 위한 어떤 방책을 좀 세우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세 분이 지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준열 실회장님께서 성황초등학교가 이 권략동이 본격 개발되기 전에는 5, 60명의 학생만 있었는데 지금은 700명 이상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안전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미끄럼 방지 시설 이거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탈색에 대해서 잘 눈에 띄지도 않고 또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데도 미흡한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임을 표시해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제가 이제 시장이 이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아주 민감한 시기여서 선거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확실히 듣도록 하고 마무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담당 국장. 안전도시국장 김민영입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 구간을 저희들이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해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미끄럼 방지 포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는 게 아니고 미끄럼 저항성이 필요한 것에 그리고 경사면 도로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색으로 회의 확인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현장 방문을 한 후에 개최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우리 강진을 회장 같이 좀 가셔서 설명해 주십니까? 예. 김보라 의원님.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장관도시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 어린이 보호구역 도색 문제도 문제지만 저희가 도로가 좀 꺼져버렸어요, 아래로. 그래가지고 거기가 움푹 파여져가지고 아이들이 뭐 그 자전거를 타고 간다거나 아니면 비 오는 날 이럴 때 굉장히 좀 사고들이 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한꺼번에 점검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자율방범대 이치현 상임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율방범대가 사실은 치안 요지 확보를 위해서 또 범죄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뭐 별도로 참 감사 표시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우리 부대장님께서 지를 해주셔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우리 권략동 안전을 위해서 야간에 순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고략파출소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중 화장실도 없고 또 CCTV도 없고 그래서 밤에는 특히 좀 으스스한 그런 생각도 들고 학생들이 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화문 안경국장 문병주입니다. 방금 건의하신 권략파출소 주변 그쪽에는 지금 현재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은 현재 우리 인근에 화장실 설치 현황이라든가 시 예산 상황을 반영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성황동 쪽에는 우리 체육관 건너편에 남쪽으로 해서 현재 지금 건립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쪽이 검토가 되고 있고요. 지금 건의하신 것도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주변 상황 고려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CCTV 관계도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CCTV는 현재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설치하겠습니다. 우리 이치현 부대장님 함께 좀 가셔서 필요성을 강력하게 좀 어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은정 통장님께서 지금 구봉산 관광단지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산지 전용 협의가 안 된 거냐 아니면 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셔야겠는데 결론적으로 산지 전용 협의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중앙 부처인 산림청과의 복잡한 과정을 엄청난 시간을 걸려서 다 완료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전라남도로부터 승인과 관광단지 승인과 개발 승인을 받아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에 어차피 다 개발이 될 곳인데 또 규제가 이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규제가 심한 곳으로 정말 유명하다는 거 정말 잘 아실 겁니다. 그 규제 때문에 이 석학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드론 같은 경우. 예, 지금 이 법령을 만들 때 아마 규제를 하고 또 2중, 3중으로 족쇄를 채우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법제화를 해놨는데 결국은 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을 불신하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저희들이
이 규제를 해소해 주도록 요청을 할 겁니다. 저희들에게는 이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동호원 규제가 정말 까다로웠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과제를 우리가 이제 중앙국제 호수에서 국무총리까지 다 호소를 했습니다. 이 구봉산 관광단지 개발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도 국무총리 다 면담을 했거든요.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다 개발해서 다 없어질 것인데 대책을 인도를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해석을 놓고 적극 행정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해석상 우리 시의 주장이 맞다 하고 도하고 그동안에 굉장한 신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실무선에 완강한 저항이 부딪혀가지고 지금 약간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산지 전용 허가를 산지 전용 절차를 거쳐서 늦은 만큼 최대한 빠르게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찬 의장입니다. 방금 착공 지역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주민과 관계는 전혀 아니고요.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남도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다각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건의하실 분 손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은영 총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젊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청년 정책을 많이 이렇게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권략동 청년에 대한 이 시책이 없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청년 정책이 어떤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 시단위 전체로 청년 정책을 수립해서 시 관내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지역 청년의 저적 지역 청년을 위한 시책이 눈에 띄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우리 조은정 총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청년 세대들이 권략동에 이러한 청년 편의시설이 필요하다,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의를 해주시면 아마 이 관련 부서에서 적극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 국장 일어나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주시면. 예, 미래산업국장 김성수입니다. 방금 우리 조은정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의 어떤 정책을 어느 읍면 동 단위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청년센터가 우리 중화동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서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은정 총장이 계시는 황금지구는 사실상 공공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사실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황금지구 내에 특히 부족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저희한테 17건의 건축 신고가 들어와서 9건이 준공이 됐고 나머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의원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획돼 있어서 이런 시설들은 편의시설들은 좀 확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많은 청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정책을 반영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필요한 것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한테 좀 제안을 해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년 특기의 일반 편의시설, 청년 특유의 시설이 아니고 일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차에 걸쳐서 건의가 됐고 그리고 시에서도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민하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 건의하실 분 손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장마을 동장 신대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작년에
건을 건의했는데 모두 다 이렇게 처리해 주셔가지고 용장마을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그 작년에 어도 설치하고 가드레일 설치를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진행해 주셔가지고 주민분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지만 그 작년에 가드레일을 설치했는데 절반하고 절반 못했거든요. 나머지 부분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용장마을은 지금 전망대 공사를 해서 지금 사람이 조금 덜 들어오지만 전망대가 끝나면은 공사가 끝나면은 많은 인원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장길 286번지 앞에 큰 공터가 있거든요. 그곳에 우리 공용 화장실을 하나 세워주셨으면은 관광객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주민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건의하신 분들은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 끝에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20동 통장 윤정수입니다. 우리 풀디오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그 옆쪽에 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에 잡풀이 많이 나서 그 아파트의 미모를 좀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그 잡풀을 좀 정리를 좀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정리를 좀 해주신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여름이 되면은 사람들이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풀이 많고 또 뱀도 나올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또 불안합니다. 밤에 되면 모기도 또 많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니까 괜찮은데 여름이나 이제 풀 잡풀이 많이 나게 되면 사람들마다 다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좀 정리되면 좀 좋겠다. 근데 막상 그 시에서 바쁘시니까 손을 좀 도와주신다 생각을 합니다만 이 시간에 시민과 대화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건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쪽에. 안녕하십니까. 광양권리학중학교 교장 문승인입니다. 아까 그 말씀을 나왔는데 고려학중학교가 버스 공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하교할 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벤치가 없어요. 그리고 가림막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도로 끝에 그 초석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줄줄이 앉아서 기다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또 항상 학교에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이 또 선생님들 교육한 것만큼 말 듣지 않아요. 또 그래서 항상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벤치하고 좀 위에 햇빛 가림막 정도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좀 편히 앉아서 버스를 좀 기다릴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저거로 세 분이 질의를 해주셔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대현 영장마을 통장님께서 가드레일이 절반만 이렇게 설치되어서 나머지 절반도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가 내년에도 아까 우리 신대현 통장님 칭찬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칭찬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담당 국장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죠. 네, 안전도시국장 김민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천 전체 준설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대상지하고 예산 관계 고려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드레일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가 좀 위험하거나 필요해서 가드레일을 요청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 일부 설치했습니다. 예. 우선 시급한 부분을 먼저 설치했고 이번도 그 하천 준설하면서 사업비 고려해서 시급한 사항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계획에서는 또 안 되니까
계셔서는 안 되니까 이따가 제가 별도로 우리 담당 국장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신재현 통장님께서 전망대 공사가 끝나면 많은 방문객들이 들어올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시면서 용장길 286번지에 그 공사장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 공사장이 또 있습니까? 아니면은 공사장이 아니고요.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아 공간. 공간. 도로 공간인데 거기서 전에 버스가 회차할 정도로 넓은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인가요? 그게 지금 그 전망대 가다 보면은 한 중간 지점쯤 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오는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오고 그 옆에 찻집도 있고 그다음에 용장 마을에서 가구수가 제일 많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 같고요. 우리 담당 국장께서 현장 확인하고 저한테 보고가 되면 필요하다면 제가 또 현장 한번 나가보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 국장 일어나셔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관광문 환경국장 문병주입니다. 현재 고봉산 쪽에는 지금 주차장이 지금 화장실이 지금 2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전망대 아래쪽에 주차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옥녀남 쪽에가 지금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관광객들이 증가를 대비해서 지금 위에 주차장 쪽에 추가로 화장실을 하나를 더 건립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실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지금 신규로 설치해달라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은 재정이라든가 유지관리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을 주민들이 산책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에 해관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현실적으로 마을 주민들만을 위한 화장실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입니다. 네, 그 부분은 또 별도로 한번 또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장하고도 얘기를 한번 나눠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그 가드레일 문제는 우리 고략동장께서 저한테 메모를 주셨는데 우리 박경미 도의원께서 아마 그 부분을 도비를 조금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비가 되면은 빠른 속도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임명수 통장, 이시 통장님께서 자풀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거 뭐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담당 국장 일어나셔서 좀 정확한 위치는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녹색 도시국장 정보영입니다. 아마 아파트 주변 녹지대 같은데요.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가지고 자풀이 있다 그러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은 제 생각에는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통장님 모시고 오늘 오후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권략중학교 문승민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중학교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과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마음대로 또 행동하고 그런 측면이 있어나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벤치도 없고 가림막도 없다. 가림막이란 말은 무슨 말씀이실까요? 햇빛 가림막. 예. 담당 국장 일어나십시오. 안전도시국장 김민영입니다. 안전도시국장은 앉지 말고 일어나서 계속 계셔야 불필요한 상황은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님 답변이 됐습니까? 빨리 선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조속히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빠지라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예, 또 다른 네, 시간 관계상 한 분의 건의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분 네. 네, 강재민입니다. 여기 소암동에서 네, 반갑습니다. 강재민입니다. 소암동에서 그 황금독수로 가는 길에 그 환결 토지구의 정리 사업 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부지가 아직 조성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펜스가 보시면 알겠지만 펜스가 엄청나게 좀 미관도 안 좋고 환경상도 안 좋고 지나가면은 약간 뭐 쉽게 해서 뭐 귀신 날 것 같은 그런 막그 도색도 엄청나게 좀 잘 안 돼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시에서 이제 그 조합이 하는 거라지만 시에서 어떻게 좀 정리 좀 하셔가지고 환경적으로 좀 좋게 만들어 주실 수 없을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재현 중자체장님께서 건의를 해주셨는데 성황동에서 환경 토지구획 정리사업 황금동 쪽 가는 게 토지구획 황금동 토지구획 정리사업 구간에 펜스가 너무 낡았다, 보기도 싫다 이런 말씀 안 해주시겠어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 조합에서 이 펜스를 설치를 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도 우리 담당 국장 얘기 한번 들어보고 예, 미래산업국장 김성수입니다. 우리 주민단체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길지구가 당초 계획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민간 조합 개발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그동안에 각종 소송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착수를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7월 달에 사업 시행사가 새롭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상반기 목표로 착공을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착공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펜스에 대한 그 미관상 저해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 시행사와 그리고 그 조합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좀 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났는데 아마 질문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차갑선 통장님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시장님이 오늘 두삽 방문하신다고 그러셔서 네. 거기 가시다가 우리 지금 3년 동안 계속 좀 불가났었잖아요. 그 소류지 가는 그길 신호등 설치. 그 원래 현장 가서 하셔서 그 시장님 확인 한번 해주시라고요. 네. 동네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니까 전부 다 경기로 다니시잖아요. 근데 하시는 말씀은 그래요. 이게 계속 올해도 또 그 이야기를 하셔서 이게 항시 아니라고 이 답변 쓰고 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혹시 잘못돼서 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건다고 그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게 오늘 저 시장님 그 사업 가시는 길에 그때가 현장 한번 방문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또 일정이 있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시고요. 다음 시장께서 마무리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혹시 서류로 내시면 안 될까요? 그 안에도 서면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 각 경제를 진짜 그런 거는 건지는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권략동 많은 주민들께서 자부심도 가지고 계십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미리 진척이 제대로 안 되거나 또 뭐 예산 부족 등 사유로 인해서 만족할 만큼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 시의 의지가 부족했다기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는 게으름 부리지 않고 시민의 수요에 바로바로 응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고략동 주민 여러분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우리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오늘 답변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시국장님께서 지금 다 와 계시는데 가장 빠른 시일 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한 열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열흘 내에는 어떤 형태로든 질의해 주신 주민께 답변 드리고 전략통에도 통보를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답변을 드릴 때는 사실은 제가 늘 강조를 한 겁니다만 장기간에 요하거나 불가한 내용, 이 내용은 절대 전화를 드리지 마라, 찾아가서 말씀드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면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이래 하실 때까지 사유에 대해서 친절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제가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신 권력동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